자,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 변호사님, 네. 우리 경매 물건 중에 주의해야 할 물건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뭐 특수 물건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은 가장 뭐 많이 문제되는 것도 또 유치권이죠. 항상. 네. 보통 이제 경매 물건 중에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게 제일 많이 신경을 쓰지요. 네, 네. 주택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워낙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다 주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중에 법정지상권 문제되는 토지, 네. 그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지요. 네. 또 흔히 문제될 수 있는 게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물건 많이 있지요. 네, 네. 그 네. 맞습니다.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물건 대표적인 게 네. 유치권 신고된 물건이지요. 네, 네. 오늘은 그 유치권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유치권은 허위 유치권이 굉장히 많죠. 많지요. 제가 볼 때는 경매 물건 중에 한 90%는 허위 유치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더라고요. 90% 정도까지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판사 시절에 경매 판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유치권 신고라고 서류, 첨부 서류, 뭐 계약서 같은 거 첨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거의 보면 이거 진짜 유치권은 아니다 싶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사실이 그렇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경매 넘어갔다고 이제 해서 임차인들이 보통 유치권 행사하려고 붙인 것들이 되게 많죠. 네. 그런데 네. 이게 허위 유치권인지 아니면 진짜 유치권인지 그 잘못 판단하고 들어갔다가는 진짜 유치권이다 하면 네.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코 다치는 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권리 뭐 저당권이나 임차권 임대인 같으면 보증금 딱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지요. 네, 네. 근데 유치권은 그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유치권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왜 유치권이 주로 문제가 되냐 하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 매수인한테 그 부담이 무조건 인수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또 그리고 또 다른 권리랑 다르게 유치권은 등기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등기사항이 아니고 네.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보통은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네. 유치권입니다.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같으면 보증금 얼마다라고 해서 최악의 경우 내가 얼마를 부담을 안거나 계산이 되는데 유치권은 매수인이 떠안을 부담을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이라고 금액을 적어놓는데 그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뻥튀기 돼서 무슨 1억짜리 물건에 3억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워낙 뻥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담을 종잡을 수 없는 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그러니까 있죠. 좀 정리를 하자면 유치권은 이제 점유를 통해서만 알 수 네. 있고 그 등기부 등본을 봐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피담보 채권도 알 수가 없다. 네.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알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다른 권리와 달리 이 유치권은 보통 신고를 합니다만은 유치권자가 경매가 개시되면 네. 신고를 안 해도 네. 유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고 안 한 숨은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변호사님께서 유치권을 완전히 정리를 해주실 건가요? 그러지요. 네. 그래서 유치권 특성이 유치권 신고가 돼 있고 그 판단이 쉽지 않으면 네, 네. 값이 무한정 떨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기회의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아주 산값이 경매라는 게 산값에 사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죠. 근데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계속 유찰이 된데 알고 봤더니 네. 유치권이 가짜 유치권이었더라. 그러면 또 돈 버는 산값이 거죠. 횡재하는 거죠. 네, 횡재하는 거죠. 그래서 네. 기회의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치권 신고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한번 요거 요모조모 따서 보자 말입니다. 거기서 네, 네. 좋습니다. 중간중간에서 하나씩 걸러지는 게 있으면 음. 이건 유치권 부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야말로 나한테는 기회의 물건이 되는 거죠. 네, 네. 제일 먼저 유치권 신고된 물건에서 유치권 이제 기록 일람을 해보면 신고 서류가 나와 있지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허위 유치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일단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은 없느냐 그거부터 먼저 한번 따서 봐야 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한테 인수된다 그랬는데 이 유치권이 민사유치권이냐 상사유치권에 따라 완전히 취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쪽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민사 유치권하고 상사 유치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치권 신고됐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민사유치권일 수도 아니고 상사유치권인 것도 아니고 그 서류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민사유치권이구나 또는 상사유치권이구나 그걸 법률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면 아까 유치권은 무조건 낙찰자 매수인한테 인수된다 그랬는데 네. 상사유치권인 경우에는 네,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네, 네. 그거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상사유치권은 낙찰자한테 인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권 신고인데 이 유치권이 언제 성립한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본래는 그 성립 시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늦으냐에 따라 보통 해결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치권은 말소 기준 권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느냐?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네. 보면 부동산에 보면 경매 개시 등기가 되지요. 네, 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떠안는다라고 보면 되고 그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네. 채권자가 돈을 받고 싶어서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딱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찰도 계속되고 뭐 임차인들이 이제 조금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허위 유치권을 그때 신청을 하면서 그때부터 점유를 시작하는 네.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점유 개시 시기, 그다음에 피보증 채권의 변제기 네. 이런 걸 따져 보면 대충 경매 개시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냐, 개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냐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신고 금액이 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유치권 신고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못 받았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못 받았다 등등 그런 이유로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신고된 공사대금 중에 실제로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공사 자재를 엄청 뭐 5천만 원, 1억어치를 납품을 했습니다. 자재 납품 대금은 그게 설령 그 공사에 서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대금 유치권 피담보 채권이 아닙니다. 네. 근데 납품 대금, 자재 대금은 왜 아니죠? 그거는 공사업자의 채권이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유치권자들이 네.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 그래서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유는 하고 있는데 점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지요. 네. 네.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시간만 마냥 지나가는 겁니다. 발주자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 마련 못 하니까 나는 물건을 쥐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하고 있다. 언젠가는 받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째깍째깍 진행이 됩니다. 아, 유치하고 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 진행 안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공사업자들이 나 물건 유치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문제 없다. 그렇게 착각하고 3년, 5년이 지나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요거 체크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아, 예. 자, 유치권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네, 생기겠나요? 네. 예, 예. 오늘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잘 파악해서 이 유치권의 부담을 떨쳐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물건을 잡으면 횡재하는 겁니다. 돈 많이 알겠습니다. 버십시오. 예, 유치권 물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